네, 뭐 하고 사나 뭐 먹고 사나 고민을 해보는 유한솔의 오늘 뭐 사니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가격이 또 올랐습니다. 또 일제히 가격 인상을 단행한 명품 브랜드들의 이야기, 또 이를 중심으로 달라지고 있는 소비 시장의 이야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뭐 연초마다 돌아오는 연례 행사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명품 브랜드들이 일제히 가격을 올렸는데 이른바 이제 샤넬백 2천만 원 시대가 열렸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지난 13일에 일부 제품을 인상함으로써 샤넬백 같은 경우 한 7.5% 올라가면서 2천만 원 시대가 열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까르띠에라는 제품도 27일 날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전반적으로 한 7.8% 정도 가격 인상폭이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에르메스 같은 경우도 스카프 가격을 12%나 올리면서 100만 원 시대를 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롤렉스 같은 시계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한 5.7% 가격대를 올리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명품들의 가격이 5에서 한 7% 정도 상승을 전격적으로 단행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금값 상승에 따른 주얼리 가격의 상승도 있겠지만 뭐 모든 제품에 다 금이 들어가는 건 또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자, 비판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게 항상 이제 유독 한국에서만큼은 더 이 가격 인상을 거침없이 단행하는 것 같다. 한국 소비자가 봉인가 이런 불만이 나오는 지점인데 실제로 그런가요? 한국에서 더 많이 올리나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비교를 하게 된다라면 최근 5년간 프랑스에서는 한 65% 정도,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한 60% 정도, 중국은 68% 정도 올랐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만큼은 이러한 부분들보다는 전반적으로 크게 가격이 올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5년 동안에 한 2배 가까이 올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샤넬의 한 백 같은 경우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5년 전에 이제 한 1,800만 원 정도였던 것이 지금 2천만 원이 넘는, 그러니까 2020년에 한 1,000만 원 정도였던 것이 지금은 이제 2천만 원까지 올라가면서 2배 가까이 올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들의 얘기는 뭐 일단은 환율이 변동했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고 인건비 부담이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이건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모든 산업에 또 해당이 되는 해당되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좀 유독 높았다라는 건데, 한국 같은 경우 명품에 대한 가격 저항대가 없다라는 것이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중요한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래 이제 중국에서 소비가 좀 늘었었던 부분들인데 전체 소비량, 명품 소비량의 한 30%를 중국이 담당했었는데 이들이 꺾이면서 아무래도 수익성을 보존하기 위한 명품 브랜드들이 한국에서 이런 가격 저항력이 없는 상태에서 가격을 올리는 행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왜 유독 한국에서 이런 가격 인상 전략이 더 잘 먹히나? 이런 심리적인 저항선이 없는 이유. 아무리 비싸도 찾는 사람이 있고 일부 제품은 여전히 없어서 못 판다고 하는데 그 배경을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명품이다라는 것은 희소성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가 명품을 들었다라는 어떤 위상,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제 샤넬 같은 경우 가격을 올려낸다고 함으로써 희소성이 더 부각된다라는 것이 아이러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격을 올리는 것이 또 하나의 재테크 수단으로서 인식이 되고 있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샤테크, 소위 뭐 샤테크, 롤테크, 롤테크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것을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되팔아도 수십만 원, 수백만 원까지 차익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두면 오른다, 이런 인식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명품을 활용한 재테크의 하나 일환이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샤테크, 롤테크로 수익을 봤다는 성공담을 전한 연예인들의 사례도 좀 있었잖아요. 뭐 고준희 씨, 뭐 장영란 씨 이런 경우가 좀 생각이 나요. 예, 그렇습니다. 고준 씨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그 프랑스 매장에서 한 샤넬백을 구입했는데 당시에 이제 120만 원에 샀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1,800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라고 하니 중고 제품도 그렇게 비싸게 팔린다는. 어차피 이제 120만 원 산 거는 중고로 팔아야 되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했고, 장윤환 씨 같은 경우 이제 결혼할 때 가방을 받았는데 16년 전에 한 3,400만 원대 가방을 받았는데 지금 이 또한 1,800만 원대 거래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사주신 건데 이거 팔까 말까 고민한다는 이거는 얘기가. 팔면 안 되겠죠. 팔면 혼나겠죠.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또 모델 겸 방송인 이현희 씨 같은 경우도 샤넬 가방을 구매했다가 4배 이상 되팔면서 샤테크에 성공했다라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좀 회자되고 있는 내용들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추운 날씨에도 여전히 매장 앞에 오픈런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데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게 조금 전에 이제 환율 이야기 해주셨지만
뭐 알바까지 고용하는 업주들, 뭐 외국인 소비자들이 꽤 많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 사는 게 지금 더 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원화가 약세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원화 약세일 때는 우리 이제 제품이 좀 싸 보이는 느낌들이 좀 예. 드는 거죠. 그러면서 외국 관광객들이 우리 이제 명품이 중국이나 일본보다 싸다라는 인식 속에 예. 많이 이제 대거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 엔저 때문에 일본 가서 명품 사자 맞아요. 뭐 이런 열풍이 있었던 거와 이제 비견한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위안화가 강세이면서 중국 소비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하는데요.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1인당 구매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한테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을 어떻게 사라라고 얘기를 하고 예. 그 부분을 통해서 이제 본국까지 송환하는 부분들인데 음. 또 이제 본국으로 송환할 때는 우리가 환급 서비스가 있습니다. 부가세에 대한 예. 이런 부분들까지 있기 때문에 굳이 비행기 값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명품 비싼 명품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좀 싸다라는 인식들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많이 사가면 많이 사갈수록 또 회수되는 부분이 있겠어요. 자, 이런 환율 차이에 따른 뭐 외국인 소비자들의 유입, 그리고 오늘이 가장 싸다면서 재테크 차원으로 접근하는 층들도 있고, 자, 모두가 이런 건 아니죠. 소비 양극화 차원에서 워낙에 가격이 많이 비싸졌다 보니까 이제 다른 시장 쪽으로 눈을 돌리는 소비자들도 덩달아 많아지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명품들을 소비한다라는 것은 예. 아무리 이제 뭐 어떤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중고로 되판다 하더라도 워낙 절대 가격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쪽으로 조금 이제 오시는 분들이 좀 많다라고 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샤넬 뷰티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네이버 명품 브랜드 서비스에 이제 입점을 함으로써 네. 전체적으로 이제 다양한 제품들을 소비자들이 좀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접근성도 좋아지고요. 접근성도 좋아지고 있다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패션 뷰티에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공동 구매라든지 예. 아니면 뭐 중고 쪽에서 눈 돌리는 분들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중고 시장 같은 경우도 이렇게 들썩거리고 있는데요.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분들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예. 우리가 이제 중고를 왜 그러면 사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응답자의 80%가 가격이 저렴해서 나라라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네.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중고가 팔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상표에 대한 프리미엄 브랜드를 인정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명품이겠죠. 네. 명품이기 때문에 본래 시장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다음에 이제 그 중고 시장까지 두 시장이 다 네. 공동으로 커지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고 시장 이야기도 저희가 조금 이따 더 해보도록 하고 네. 일단 여기에 또 예전에 저희가 다뤘던 얘기인데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듀프라고 해서 이게 듀플리케이티드면 말 그대로 이제 복제품인데 네. 값싼 대체품을 찾는 수요도 늘고 있다는 게 한몫을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거는 이제 가성비 소비라는 측면이 있고 네. 그래도 뭐 상표권을 베낀 건 아니지만 엄연히 디자인을 따라한 건데 표절 아니냐 논쟁의 지점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짝퉁과는 좀 다릅니다. 네. 짝퉁은 이제 불법이죠. 우리가 이제 사서는 안 되는 제품인데 로고까지 다 따라한 걸 이야기하는 그건 거고. 이제 짝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이제 듀프 제품이다라고 한다라면 전반적으로 이제 비슷한 성향의 제품, 그다음에 아니면 비슷한 품질을 유지하는 제품을 듀프 제품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예.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 테두리를 벗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부분들인데 네. 그 대표적인 예로 미국 월마트의 월킨백이라든지 네, 맞아요. 우리가 이제 중국 팝마트 캐릭터인 라부부를 본따맞는 라푸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듀프 제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제품들을 발굴하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는 소비자들도 있는 거죠. 하지만 유한솔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게 불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원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제품 개발과 마케팅 그런 것들을 단순히 베낀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예. 조금 불편한 시각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너무 쉽게 남들이 어렵게 개발한 것을 그대로 따라한다라는 점에 있어서 네. 불법은 아니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야 될 거리가 이제 충분히 있다라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되지 예.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성비 소비 측면에서 중고 명품을 찾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여기서 조심할 건 이제 듀프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네. 이른바 짝퉁 가품 구매 위험성이에요. 이 경우는 이제 배우 유인영 씨 사례가 좀 조명을 받기로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중고 거래도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유영희 씨 같은 경우 온라인으로 유영희 씨, 제품을 구매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시계를 차고 나왔는데 일부 이제 시청자들께서 보면서 저거 짝퉁 아니야? 예. 라고 하니까 본인이 직접
매장을 찾아가서 이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감정 시도를 했어요. 감정을 했는데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네. 다행히도 이제 배터리만 갈면 된다. 아하. 진품이 맞다라는 네.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중고 거래를 할 때는 이러한 확인된 그 업체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많은 경우는 개인 간에 이렇게 비대면 거래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경우는 다행히 정품이었지만 소비자가 마음 놓고 중고구매에 뛰어들게끔 하려면 이제 플랫폼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얼마만큼 신뢰도를 구축하느냐가 관건이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명품 이제 중고 플랫폼 같은 경우는 걱정 없는 명품 소비다라는 점을 내세우면서 네. 우리가 전체적으로 가격이라든지 제품에 대한 검수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렌탈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렌탈하는 경우도 우리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네. 그리고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검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하나 이것을 이제 운송하는 과정에 있어서 파손이라든지 분실에 대한 위험도 있기 때문에 네. 프리미엄 배송을 앞세운 중고 명품 거래 플랫폼들이 나타났다라는 부분들도 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가격이 뭐 싸면 사고 비싸면 안 사고 이제 이런 지점은 지난 것 같고요. 각각의 소비 행태에 대해서 조금 더 그 배경과 맥락을 좀 세분화해서 볼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명품 브랜드 소비 이야기 차영주 와이즈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